KF-21 전투기 엔진 전부 교체 결정. 국산 엔진 램제트 마 2.4 플러스 달성. 3중 연소 램제트 신기술 특허 출원. 한국은 최근 램제트 엔진을 이용해 마 2.4 이상의 속도를 달성하며 3중 연소 기술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성과는 KF-21 전투기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방위산업청 관계자는 국산 엔진이 해외 제품과 성능 차이가 사실상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번 교체 결정은 기술 자립의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교체되는 엔진은 기존 미국산 F414 엔진을 대체할 한국산 램제트 엔진으로 3중 연소 기술이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3중 연소 기술은 연소 효율을 극대화하여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추진력을 극대화하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고온, 고압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연소를 가능하게 하며 KF-21이 마 2.4 이상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내 연구진은 엔진 설계 단계부터 5세대 전투기의 요구 성능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스텔스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고출력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으며 전투기의 기동성과 작전 반경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어포스 타임즈는 한국이 단기간에 램제트 엔진 기술을 확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제 KF-21은 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군사 분석가들도 한국의 엔진 기술 자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일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유럽은 한국이 3중 연소 기술을 통해 연소 안정성과 출력을 동시에 확보했다며 유럽 방산 업계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엔진 교체 결정은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동안 KF-21 전투기는 엔진을 해외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부품 공급과 유지 보수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산 엔진으로 교체되면 유지 보수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공급망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한국은 이번 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6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방위산업청은 이번 성과를 통해 한국이 항공우주 분야에서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엔진 성능 개선과 신기술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엔진 교체와 램제트 엔진 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국이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도전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될 엔진의 국산화율 40%는 정부 규정에 따른 수치가 아닌 비공식 수치였다. 전체 비용 대비 국내 기업 비용으로 추산하는 정부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규정 기준에 따라 공식적인 KF-21 엔진 국산화율은 20% 안팎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알려진 KF-21 엔진 국산화율 40%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자체 기준인 전체 엔진 공유, TES, 토탈 엔전 쉐어에 따른 것으로 해당 국산화율은 정부 규정 어디에도 없는 기준이란 지적이다. 이같이 부풀려진 국산화율은 정부 주도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당국의 보다 정확한 관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13일 정부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KF-21 체계 개발 계약 당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
KI, 과 협의에 도출한 엔진 국산화율 목표치는 정부의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규정 기준 17%였고 한화에어로가 제시한 업계의 기준인 테스로는 39%였다. 한화에어로와 제너럴 일렉트릭, GE 함께 만드는 엔진에서 국산화율이 40%에 접근했을 뿐 한화에어로가 제작할 수 없는 수출 통제 부품 등 GE가 직접 납품하는 엔진 부품까지 포함하면 KF-21에 장착될 엔진의 국산화율은 20%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와 관련 당국과 업계에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국산화율이 체계개발 계약 당시 정부 기준 17%에서 크게 향상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해당 기준으로 22%의 국산화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산화율로 인해 GE 등 해외 기업에 지출할 비용은 고환율 여파로 크게 늘어 KF-21 전체 국산화율도 65%에서 다소 하향 조정됐다. 당국 관계자는 현재 한화에어로가 하는 것은 가공과 조립 수준으로 GE가 면허 생산을 허가해 준 것만 가능하고 핵심 엔진 부품은 GE가 주는 것을 그대로 넣어야 한다면서 정부 규정 방식으로 볼 때 체계 개발 당시 17% 국산화율 목표치에서 현재 수준은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국산화율에 따라 GE에 줘야 하는 라이센스 비용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라이센스 비용은 국산화율을 포함해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KF-21 1대에 들어가는 엔진 2대 가격은 총 230억 원으로 초도 물량치만 4,600억 원의 전력화까지 갈 경우 2조 7,600억 원이다. 국산화율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기준을 방위사업청 등 당국이 제대로 관리하지 측면도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혼선을 줄 수 있는 부풀려진 국산화율이 향후 정부의 입김이 막강한 방산 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라도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방사청은 관망만 하고 있었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한화에어로 측은 방산물자의 국산화율 확대는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며 현재까지 KF-21 엔진과 관련해 추가적인 국산화 확대 계획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KF-21에 탑재되는 F414의 400K 엔진은 현재 한국이 확보한 엔진 기술에 비해 고사양이라며 고효율의 엔진 기술을 확보해야 주변국 기술 확보 수준에 맞춰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엔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강조했다. 한화에어로 측은 6세대 전투기용 엔진 등 첨단 항공 엔진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또 국내외 연구개발, R&D, 전문 인력을 2028년까지 약 8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한국방산산업에 의해 주요 기업, 기술 동향, 실적 및 전망. 한국방산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과 국방,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한국 방산 기업들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 라그넥선, 한국항공우주, KI, 현대로템 등 주요 기업들은 차세대 무기 개발 및 수출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방산산업의 주요 기업, 최신 기술 동향, 그리고 최근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업의 현황과 미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방산산업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은 전투기, 전차,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방산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지상해 상항공 무기체계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자주포 중 하나로 폴란드, 터키, 호주, 인도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은 강력한 화력과 정확성을 갖춘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최근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전투기 및 로켓 엔진 개발을 담당하며 KF-21 보람의 엔진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이그넥스원은 정밀 유도무기, 방공 시스템, 레이더 기술 등 첨단 방산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천궁 미사일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의 수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군 함대공 미사일은 해군 함정방어용 미사일로 한국 해군의 주요 함정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찰 및 감시 시스템은 드론 및 인공지능, AI, 기반 감시 시스템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KI는 한국의 대표적인 항공방산 기업으로 군용기 및 민간 항공기 개발을 담당합니다. P-50 전투기는 경공격기로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었습니다. 또한 KF-21 보람에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로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리온 헬리콥터, 국산 다목적 헬리콥터로 다양한 군사 및 민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상 전투 차량 및 철도 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K2 전차를 비롯한 지상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세계적인 성능을 갖춘 한국의 차세대 전차로 폴란드와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차륜형 장갑차는 경량 기동성이 뛰어난 장갑차로 해외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AI 기반 자율 무기는 미래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는 AI를 적용한 무인 전투 차량 및 자율주행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KI는 AI 기반 전투기 운용 시스템을 연구하며 무인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